문제를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1번입니다. 51페이지 필수 예제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은 미분간함수 fx랑 y = x의 그래프입니다. 0과 a가 b일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수 예제 문제 1번 보시죠. 자, fa를 a로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당연히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fa를 0에서 빼고 a를 0에서 빼서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능력이 뭐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분모가 1차식이다. 분수식인데 분모가 2차식, 3차식 이런 게 아니라 1차식인 거야. 알겠죠? 그럼 얘를 뭐로 바라보는 거냐면 무조건 평균 변화율 혹은 다른 말로 기울기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기울기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자, 이 얘기는 이미 극한을 뛰어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극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많이 썼었어요. x가 a로 갈 때 x-a에서 x제곱에서 뭐 ax 더하기 b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거 결정할 때 있었잖아. 여기를 bx라고 하고 여기를 c로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 분명히. 이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논리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x가 a로 가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y의 변화량이 돼야 평균 변화를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얘를 적당한 fx에 대해서 fa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f'a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은 옛날처럼 극한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죠? 즉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 중에 x-a라는 녀석이 밑에 깔리고 얘를 함수로 정리했더니 상수만 남았다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m으로 간다가 되면 바로 기계적으로 fa는 b고 f'a는 m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똑같이 분모가 1차식인 녀석이 평균 변화율 혹은 기울기를 간다는 녀석이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는데 녀석이 뭐랑 비교 당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b 빼기 0분의 fb에서 f0을 비교하라고 돼 있었고 그림 그려보시니까 어때요?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기억은 뭐야?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니은. fb에서 fa를 빼면 fb에서 f2를 뺐어요. 함수값의 격차랑 x축의 격차, x좌표의 격차를 구하는 것도 일종의 미분의 관점이니까 넘겨서 비교를 해보시면 평균 변화율적 관점이 나올 텐데 평균 변화율이 직선의 기울기 1보다는 작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디귿도 뭐예요? f'a라는 녀석은 그 접선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를 보니까 f'b보다는 더 커 보이네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디귿은 맞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은도 아니고 다만 뭐라고? 답은 디귿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몇 년도 수능이에요? 몇 년도 수능이에요? 96학년도 수능이죠. 그래서 이런 답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아닌데 디귿이 답인 그런 특수한 사례가 등장했던 건 진짜 96학년도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25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요즘엔 이런 거 없어요. 기억이 아니면 뭐예요? 니은은 맞는 겁니다. 알겠죠? 기억이 아니면 니은은 맞는 거예요. 왜냐면 니은도 아니면 디귿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맞는 거죠. 알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디귿은 애들이 생각 안 해볼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명제인데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면 니은은 맞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필수 예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2번. 다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에 대해서 구해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와, 이것도 역시 옛날 문제네요. 9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쌤 이거 수열의 극한이니까 미적분 시험범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오히려 미분의 정의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a 더하기 n분의 b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다시 fa에서 n분의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n분의 1로 나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왜? 분자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녀석으로 다시 만들어준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문제를 푸는 건데 사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나가려면 얘를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수항을 고정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A 더하기 N분의 B에서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FA를 향해 가니까 FA라는 값을 반드시 만들어줘서 이 녀석 먼저 N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FA를 FA 빼기 N분의 B랑 비교를 해서 다시 얘를 N분의 1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격차가 N분의 B만큼 나니까 여기도 B가 되고 여기도 B가 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괄적으로 B를 곱해준 거니까 여기도 다시 B를 곱해주셔야만 되는 거고. 알겠죠?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F'A가 되고 이것도 역시 F'A가 되니까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B의 F'A가 된다 라고 풀어야 정확한 교과서적인 풀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교과서적인 풀이는 풀이라고 치고 사실 조금 더 빨리 풀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공식으로 정리를 해놓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NH 빼기 FA MH. N과 M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FA가 없어도 H가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이게 뭐라고 정리해놓자고 N에서 M을 뺀 그런 F'A가 나온다. 미분 가능한 X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면 돼요? N분의 B면 여기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B 빼면 2B지. 그럼 바로 여기 튀어나오면서 2B F'A가 된다 라고 써놓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특별히 공식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 중간의 상황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서로 FA라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아도 미분 가능하면 뭐하고 똑같다 그랬지? 미분 계수하고 어차피 같은 값을 보여줄 거니까 그 와중에 H일 때는 2H라서 일어나서 다시 미분 계수로 갔지만 M칸과 N칸일 때는 둘이 뺀 값으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너무 공식만 외우면 안 되는 게 필수 예제 3번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x 이퀄 a에서 미분계수는 2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FEH가 뭐랑 비교돼야 돼? FH랑 비교돼야 되고 우리는 EH랑 나눠져 있는데 EH가 돼야지 미분계수가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H였으니까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빼기 하기를 뭐가 나왔냐면 H분의 GH만 남았는데 여기서 뭘 써주는 게 좋겠어요? 이 미분계수가 얼마라고? 이 미분계수가 2라고 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가 4가 되겠고 이 녀석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4로 간다는 얘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얘가 4로 갔잖아요. 그 미분 가능하면서 GX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G영은 0이고 G'0도 4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모가 이렇게 설명이 되면 얘는 자동으로 미분계수랑 이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필수예제 3번이었습니다. 필수예제 4번도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문제도 무척 많이 나오지만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볼 때 뭐로 푼다고? 미분의 정의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도함수의 미분법, 도함수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미분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1 넣어봤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와서 2 더하기 1하고 똑같아서 A 더하기 B가 2더라 라는 조건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1에서 미분해보시면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일 텐데 1 넣어보니까 3 더하기 2a 더하기 b예요. 자, 2x 제곱 더하기 1은 미분하시면 4x가 되는 거니까 미분하니까 4가 돼요. 즉 다시 말하면 2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1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a는 얼마고? a는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b는 얼마고? b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a는 마이너스 1, b는 3이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계속해서 필수예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게 무슨 말이니? 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연속이 보장이 되겠죠. 니은입니다. 니은. 역시 또 1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의 평균도 어차피 뭐가 나온다고? 미분계수하고 똑같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0을 그대로 바꿔 쓰면 되는 겁니다. 디귿, x-1의 절대값이 뭐예요? 1에서 뾰족한 녀석이죠? 그런데 거기 써있는 디귿 명제에 보시면 뭐예요? 1 더하기 h, 1-h를 2h 나는 건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 미분이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뭐라고 써주면 돼요? 평균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평균이니까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적분은 확률과 통계랑 기하와 달리 조금 뭐랄까 이론적 체계가 상당히 조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론이라고 그 학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많이 아시면 아시는 만큼 확실히 문제가 더 많이 풀려요. 예를 들면 필수예제 5번 문제를 풀 때 기니디 문제를 각각 미분의 정의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그런 방법 말고도 딱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활용해서 팍팍 풀어버리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당연히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빠른 풀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필수예제 5번까지도 싹 정리가 된 셈이 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제가 나머지 정리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고 연습 문제 2번부터 나머지 정리 말씀드리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봅시다. 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 대칭이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3, f'4는 6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식부터 정리를 좀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x가 마이너스 2로 간대요. 자, 그럼 fx 어떻게 된다고? x제곱은 당연히 f4로 가고 있겠죠. 얘가 x제곱이 4로 갈 테니까.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것은 x제곱이 4로 간다는 것과 같은 얘기죠. 자,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여기도 그것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x-4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계산을 해봅니다. 또 fx가 어디로 간다고요? f-2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도 fx가 마이너스 2로 갈 거니까 여기다 뭘 써준다고? x에서 마이너스 1을 뺀 녀석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다 내 맘대로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 녀석을 도로 나눠주시고 여기도 도로 나눠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 원하는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확인해 보시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얘는 어디로 가요? f'4로 간다는 것이 확실하고, 얘는 어디로 가요? f'-2로 가는 거니까 f'-2가 밑으로 깔리게 되겠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은 정리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2로 가니까 x가 -2로 가면 뒤에 -4를 붙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축에 대해 대칭일 때 구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y축에 대해 대칭이라면 이렇게 푸시면 되긴 합니다. y축에 대해 대칭이라면 2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나와 있다고?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림이 반대로 그려줘야 되겠다. y축에 대해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죠. 2일 때 기울기가 얼마라고? -3이라고 했었으니까 -2일 때 기울기가 얼마일 거다? 3일 거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를 3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4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였다고? 6이었는데 3분의 1을 취해주시는 거고 -4를 곱해주는 거니까 -8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래프로 그려와서 풀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가 3일 때, -3일 때, 왜 f'-2는 반대인 3이 나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어떤 함수를 활용했니? y축 대칭이라는 걸 활용했죠.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뜻이냐?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x-2가 밑에 깔리고, 맞죠? x-2가 깔리고 fx가 f2랑 비교했더니 이 녀석이 -3이다.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이랑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가 깔리고 fx에서 f-2가 되더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일로 와야 되겠지. 뭐를 써서? y축 대칭이라는 걸 써서.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수능 강의라면 이 정도만 확인해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사실 실력을 완성해 나가는 강의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만들어 봐야죠. 나중에 혹시 학교 시험을 치는데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공부하다가 수리논술 문제를 풀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쯤은 이런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x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2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해줍니다. 뭐라고? x가 -2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해준다고? t가 2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t는 뭐예요? -x라고 바꿔주겠습니다. t가. 알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t가 지금 이제 2로 가는 겁니다. 이 녀석의 꼴을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t가 2로 가니까 fx는 뭐야? f-t가 되겠죠. 이 녀석이 f-2로 간다. 이런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리고 저 녀석은 뭐예요? -t 플러스였던 것이 -2로 바뀌게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갑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근데 참고로 f2하고 f-2는 어떻게 돼요? 서로. f-2는 서로. 같은 값이지.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2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해합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녀석을 정리해보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그럼 x는 2로 가는 중이고 이 녀석을 정리하는 중인데 f-t도 뭐하고 똑같니? 요런 녀석하고 똑같은 거죠. ft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뭐야? 이 녀석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시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고 나면 정리해보겠습니다. 리미트 t가 2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는 그냥 플러스 2가 그대로 갔었어요. 가는 과정에서 뭐야? t-2분의 뭐가 됐다고? ft-f2가 됐고 여기 앞에 부만 달라지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뭡니까? 이만큼이 뭡니까? 이만큼이 여기서 정의된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부 하나만 붙여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3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대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었더니 간단한 치환 하나만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 녀석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 1번은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미분의 정의도 한번 써보는 거고. 자, 연습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2번 잠시 보시도록 하시죠. 오케이? 연습 문제 2번은 풀기 전에 이 이론 하나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과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입니다. 미분과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완벽하게 하나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뭘 공부한 게 있었냐면 fx라는 녀석은 x-a라는 하나로 나누면 몫이 당연히 하나 나오게 되고 나머지가 fa라는 녀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고등수학에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었냐면 fa를 넣어서 0이 나오면 fa가 만약에 0이면 fx는 뭐라고? fx는 x = a를 인수로 갖는다. 혹은 x-a를 뭐라고?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쵸? 이게 바로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여러분이 배웠던 나머지 정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런 녀석을 이제 미분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볼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해석하실 수도 사실이 있는 거였냐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보세요. fx에서 fa를 빼요. 이렇게. 이 녀석을 이리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이해갑니까? 넘겨주시는 거고 다시 걔를 뭐야? x-a로 나눠주시면 f1x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f1x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넘길 때는 a가 0이 아닐 때, 알겠죠? a가 0이 아닐 때, x가 a가 아닐 때, x가 a가 아닐 때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넘겨볼게요. 여기까지는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디로 보내지? 미분할 때 보시면 미분할 때 보면 x를 a로 점점점 보내요. 보낸다는 거는 0을 향해 보내는 거지만 실제로 진짜 0이 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여기 a도 fa1에 a를 향해 갈 거 아닙니까? 얘도 연속함수일 테니까.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f1a가 뭐가 된다고? 희한하게도 바로 f'a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거죠. 그쵸? 이렇게 이어진 내용도 있었습니다.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디까지 확장된다고?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해갑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얘를 조금 더 제대로 논리적으로 만든 게 지금 이어지는 나머지 정리의 미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분과 결합된 나머지 정리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fx는 x-a의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면 다항함수라는 가정하에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f2x라는 녀석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가 생기게 될 텐데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식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1차식이 생기게 되겠죠. 나머지 1차식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 1차식을 어차피 그 1차식에도 a를 넣으면 fa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x-a를 먼저 묶어주시고 상수항 fa를 집어넣어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요 앞에 뭐야? 요 앞에 계속 빼고 사실 모든 걸 다 알았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왔는데 걔를 다시 x-a로 나누면 이런 값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요 녀석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 앞에 분명히 1차식에 앞에 붙는 개수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미분을 한 다음에 넣어보시면 됩니다. 미분을 한 다음에 a를 넣어보시면 돼요. 미분을 하시면 이쪽을 미분하든 이쪽을 미분하든 x-a라는 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쪽은 0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얘는 상수니까 당연히 지워지면서 0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1차식이니까 지워지면서 1밖에 안 남게 되고 남는 녀석은 이 녀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0이니까 이 녀석이 뭐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여기가 f'a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이제 새로운 나머지 정리는 여태까지 배웠던 나머지 정리는 x-a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정리였었지만 이제 미분을 배운 이상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암기. 알겠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수학 2 문제를 풀다 보면 다항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미분을 한다든지 나누기 틀림을 한다든지 곱셈을 한다든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식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계산에서 계산이 능숙한 친구랑 계산이 능숙하지 않은 친구가 붙으면 시간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단순히 연산을 한두 번 더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의 꼴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 숫자를 팍팍 집어넣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꼭 익히셔야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그냥 계산이 익숙하고 빠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식 전개 자체를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준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일단 2차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몫이 1차다가 아니라 x-a를 나눠놓고 앞에 기울기 있고 상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발전시키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이 녀석을 다시 x-a를 묶어볼까? x-a를 묶어보면 뭐가 되냐면 x-a라는 녀석에 f2x가 하나 붙게 되고 몫이 바로 뭐야? 몫이 f'a였던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이만큼이 몫이었던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f1x가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f1x가 됐던 거죠. f1x는 뭐였어요? x-a로 묶고 나면 남은 나머지였지 않습니까? 알겠죠? x-a를 묶으면 요거랑 요거의 합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얘고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fa만 남아있던 거잖아. 그래서 아까 보시면 뭐였어요? 여기다가 a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f'a가 나왔던 게 뭐냐면 a를 넣으면 이게 다 지워질 거니까 f'a가 f1a가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적 배경으로 이렇게까지 확장돼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걸 꼭 알아놓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함수값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다항함수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는지 보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x-a가 fx 빼기 b가 되고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이 된다. 이런 게 있었죠. 알겠죠?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우던 시절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0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함수 값이 적당히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그럼 x-a끼리 지우고 나머지 극한값을 구하면 m으로 갈 것이다.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미분을 업그레이드 시켰단 말이죠. 미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꾸게 됐냐면 첫 번째 fa가 b일 것이다. 왜냐면 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f'a가 m일 것이다. 여기까지 왔죠? 그 fa는 b이고 f'a는 m이니까 여기서 다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게 방금 전에 배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를 만약에 x-a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무언가가 있겠죠. 무언가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될 거라고? m에서 x-a에서 더하기 b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죠. x-a로 나눴더니 b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b를 제거한 다음에 x-a로 나눴더니 m이 나오게끔 해주고 나머지는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언제 쓸 수 있겠어요? 이럴 때 더럽게 많이 쓰게 되겠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f2가 0이고 f'E가 0이다. 무슨 뜻이야? 떼땡큐죠. 떼땡큐. fx는 뭐야?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왜냐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었으니까 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머지 정리가 무엇인지를 암기를 하시고 미분과 관련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암기를 했다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보고 어떻게 가도록?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녀석이 쇼컷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된다는데. 알겠죠? 그 함수의 극한을 미정계수 결정으로 끼워 맞추면서 문제를 풀다가 이제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정보의 선택이 빠릅니까? 예를 들면 어떤 3차 함수가 있었다고 쳐요. 어떤 3차 함수가 f2도 0이고 f'도 0이다. 이렇게 합시다. 진짜 하급 풀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풀으면 내가 너무 암울할 것 같은 그런 풀이는
이렇게 푸는 풀이가 있겠죠. 와, 보기만 해도 암 걸린다. 이렇게 넣고 F2는 0이에요. 아,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중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F'이 와, 안 해. 알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 ABCD에 대한 4원 1차 연립방 정식 중에 정보가 2개 생겼으니까 2개는 모르는 상태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풀겠다.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최하급 풀이에요. 그리고 최상급 풀이로 바꾸면, 상급 풀이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fx는 2가 0이고 프라임이가 0이니까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x-2의 제곱인데 3차함수라고 했다고?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얘를 ax 더하기 b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 풀이랑 이 풀이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푸는 친구가 아무리 빨리 푼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겠죠? 그러다 계산식상 날아가는 거고 시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능숙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혹시 이걸 응용해서 연소문제 2번을 아주 스무스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으실까요? 연소문제 2번을요. 삼차함수 fx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라는 녀석을 x-2의 제곱을 했더니 3이 나왔고 이 와중에 f3은 5라는 숫자가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f'3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일단 요 식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이 식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쉽겠죠. x-2였었으면 f2가 0이고 f'2가 3이다. 이렇게 쓸 텐데 젠자가 여기가 뭐라고 지금? 제곱이잖아요. 제곱입니다. 그러면 방금 배웠던 아이디어대로 얘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fx를 생각해 보시면 얘가 x-2의 3승에다가 최고차항에서 x-2의 3승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1차로 나눌 때 2차로 나누고 난 나머지와 2차로 난 나머지 몫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1차일 때 2차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2차가 분모가 2차면 몇 차로 나누면 되겠어? 3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마침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bx-2의 제곱이 됐을 거고 cx-2가 됐을 거고 d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세요. 3차 함수를 말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3차 함수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는 정말 리얼 무식한 아무 3차 함수나 구하는 거고 지금은 x-2의 제곱차수 이상만 따질 거니까 얘들아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x-2가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0으로 가면 뭘 물어본다 그랬죠? 함수 교육하면서 저차항의 개수를 비교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얘가 최저차항의 개수가 3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2차가 몇 차라고? 최저차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 뭐야? 둘 다 안녕 이렇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뭐야? C 앞에 0, D 앞에 0이라서 1차도 0차도 없는 거예요. 2차가 최저차항이에요. 그리고 개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개수가 3이라는 겁니다. 3. 이렇게 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고 그럼 F3이 5니까 F3이 5란 말을 듣고 3 넣으면 일부러 여기도 1, 여기도 1 되게 3으로 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된다는 얘기?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프라임 3 구하면 프라임 3 구할 거면 미분해서 내려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F 프라임 3 구할 거면 F 프라임 X가 뭐니까 6x-2의 제곱. 알겠죠? 6x-2의 제곱. 거듭 제곱까지는 배웠지 않습니까? 6x-2 3 넣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은 12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니? 진짜 얘들아 빨리 풀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함수를 구조화시키는 능력이 문제를 빨리 푸는데 엄청난 키워드 힌트가 되고요. 두 번째, 나중에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하시면 또 그만큼 빨라집니다. 근각에서의 관계는 도함수에 활용해서 근을 따질 때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만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숙함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새롭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보면 보이는 거 보이세요? x-a에서 fx에서 b를 뺐더니 m이 됐잖아. 이렇게 쓰라 그랬잖아. 이렇게 쓴 이유가 뭐야? 이 b는 뭐 때문에 나온 거라고?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고요. 최저창을 비교했더니 x-a 최저창을 비교했더니 개수가 얼마래? m이라고 해서 m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나머지들은 다 몇 차 이상이야? 2차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우리가 어떤 원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걔 기준으로 차수를 다시 정의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x3승, x제곱, x1승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x-a의 3승, x-a의 제곱, x-a의 1승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미적분까지 확장이 되면 뭐 테일러 급수란 이름으로 대학교 수학까지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딱 요 정도까지만 식전개만 빨리 해서 능숙하게 풀고 끝내는 걸로. 그 어디 가서 이런 거 가지고 테일러 급수라고 얘기하지 말고 쪽팔리니까. 알겠죠? 그렇게 현학적 태도 갖지 말고 나는 그냥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빠르더라고. 이렇게 약간 잘 모르는 척 겸손한 그런 고수의 느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진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뭘 많이 배워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개쩔게 푸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연습 문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 빨리 풀 수 있겠죠? 이거 덕분에라도. 맞죠? 그런 거 있지 않냐? 왜 예를 들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얻어간다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학원에 왔을 때 오늘 뭐 배웠다 이런 거 있잖아. 봐봐.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잘하는 친구일수록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보통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사고력이 딸려서 못 푼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념 한두 바퀴 돌렸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다 알아. 근데 문제 풀다 보면 뭐 실수해서 틀린다든지 능숙하지 못하다든지 뭐 스킬이 떨어지다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학원에 오는데, 예를 들면 학원에 오고 나갈 때 집에 갈 때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것도 배웠고 저것도 배웠고 저것도 배웠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얻어가는 게 많으면 그 선생님은 좋아하고, 왔는데 얻어가는 게 없어. 3시간 동안 들었는데 다 아는 내용만 다시 확인하고 갔어. 그럼 개념 정리 아무리 깔끔해도 얻어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뭐 그것도 수업을 듣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제 다 알아도 개념을 쫙 정리해주면 그 머릿속에서 한번 쫙 정리가 되면서 뭔가 그래도 정리가 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친구도 있고, 얻어간 게 없다라고 해서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좀 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자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걸 만약에 몰랐다가 혹은 이런 풀이를 몰랐다가 배웠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걸 익힌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특히 다항식을 다룰 때 요령 중에는 가장 파워풀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거 자기 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상한 스킬이다가 아니고요. 무조건 자기 걸로 흡수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용도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서 익히더라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겁니다.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0에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기울기 0, 여기가 기울기 0이 되는 상태죠. 자, 여기를 잘 잇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3차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3차함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F0이 1인 거 하고요. F'0이 0인 거 하고요. 알겠죠? 그 다음 다시 F1이 0인 거 하고요. F'1이 0인 거 하고, 이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만나는 3차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궁극적인 최상의 풀이는 지금 풀 게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푸시면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가 기울기 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기울기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 되냐면 극대값이 되고, 여기가 극소값이 되니까 3차함수의 그래프상 이렇게 나와야만 된다 라고 하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지금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다가 0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그럼 여기가 무조건 한 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이 식을 바로 썼더니 fx는 x-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최고차이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0을 넣어보니까 2가 나오더라. 이렇게 푸는 게 최고로 빠른 풀이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목표로 갈 거예요. 언제? 도함수의 활용까지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알겠지? 그래서 이 풀이가 최고의 풀이가 맞는데 지금 오늘의 수업의 목적은 이 문제 이렇게 풀겠다는 게 아니라 중급으로 이걸 먼저 연습을 해보고 나중에 차차 상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꼭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한 칸씩 올라가야 됩니다. 알겠죠? 최종적으로 상만 배워놓으면 나중에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이 안 막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 있어서 그 맨 마지막 단계 상을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하, 중, 상이 있으면 중이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 중, 상 어차피 상 될 건데 상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공부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생각해 볼래?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1차항이 개수고 이게 상수항이다 라는 걸 그냥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죠. F0이 뭐라고? F0이 상수항을 얘기하는 거고 F'은 뭐겠어요? 1차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써요?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1차항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1이면 더하기 1이겠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f1은 0이고 f'1도 0이래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야? 만약에 fx를 다시 쓴다면 얘는 지금 뭐로 쓴 거예요? 다 0이라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 쓴 거고요. fx를 다시 쓴다면 뭐라고 쓸 수도 있는 거라고요? a에서 x-1의 3승이고요. b에서 x-1의 제곱이고요. c에서 x-1이고요. d라고 쓴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근데 f1도 0이고 f'1도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두 개가 지워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0은 넣으면 좋잖아. 알겠죠? 여기다 넣어서 0 넣어서 뭐야? 결국에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고 0 넣었으니까 미분한 다음에 0 넣어서 또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이런 풀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여기서 하는 게 더 편해요. 어차피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도 1은 그냥 바로 넣기가 좋으니까. 알겠죠? 1을 넣으면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뭐고? 0이 되고 미분한 다음에 1을 넣어도 3a 더하기 2b 더하기 2b가 0이다. 라는 사실 아니까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하긴 편한데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순서가 이렇게 갔죠? 왜냐면 얘가 0이 너무 강력하니까. 당연히 생각하기 쉬운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도 당연히 풀리긴 풀릴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럴 때는 이렇게 쓰고 푸는 거라고요. 똑같이 3차 넣고 2차 넣고 1차 넣는데 다만 1이 중심이니까 이렇게 넣고 푸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한 점에서 뭘 설명하고 싶으면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급 풀이도 있으니까 같이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중급 풀이는 뭐예요? 별로 쓰인 일은 없는데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이렇게 엮기도 합니다. 이렇게 3차함수니까 미분하면 몇 차함수가 나오겠어요? 2차함수가 나오겠죠. 2차함수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0에서도 0이고 1에서도 0이래요. 그럼 도함수를 구하시는 거죠. 도함수를. ax 3승으로 시작했으면 최고차이 계수가 3ax 제곱으로 시작할 테니까 0 넣어도 0이 나와야 되고 1 넣어도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도함수인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3ax 제곱 빼기 3ax가 나오죠.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나오게 된다고? ax 3승에서 2분의 3 ax 제곱에다가 상수 1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넣으면 1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떤 조건 썼다고? 요거 썼죠? 맨 마지막에 뭐만 확인하면 돼요? 1 넣고 0을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죠. 알겠죠? 도함수끼리 엮어서 정보를 정리하기도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짱짱맨, 이게 짱짱맨. 알겠죠? 이걸로 짱짱맨. 수학통일 이걸로. 알았지?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편하다. 수학토에선 이렇게 다양함도 잘 다룰 줄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연습문제 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은 찾기 힘들죠.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있어요. P면 Q인 것도 있고 Q면 P인 것도 있는데 P면 Q이고 Q면 P인 필요 충분 조건은 두 명제가 완벽하게 같은 뜻이라는 거야. 그러려면 완벽하게 이그젝틀리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좀처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필요 충분 조건 찾으라고 하면 에? 그런 게 있어?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있겠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기억, 제곱이래요. 제곱이 되면 안 되지. 뭐가 안 돼요? H가 0으로 간다 한들 H 제곱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밖에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은 나가리가 됩니다. H 제곱이 뭐라서? 무조건 양수라서. 니은 H 3승이 되면 이건 이야기가 다르죠. H가 플러스 0으로 가면 우미분계수가 되고 H가 마이너스 0으로 가면 좌미분계수가 되잖아. 그러면 구할 수가 있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드디어 맞았네요.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면 나왔던 문제들은 기억이 틀리면 니은은 맞았다. 자, 디귿입니다. 얘는 아니잖아요. 이거 아까 미분계수는 어땠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았죠. FA가 상관없고 연속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달라도 구할 수 있고 알겠죠? 비슷하게 흉내는 거지 같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디귿은 역시 나가리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니은이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미분 가능성과 완벽하게 동치라고 써 있는데 대단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또 다른 동치인 필요 충분 조건대로 쭉 써드리거나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비슷하게 만들자면 H5승, H7승 이렇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본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입니다. 자, 연습 문제 5번입니다. fx는 x =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써 있습니다. 연속인데 미분 안 된대요. 연속인데 미분 안 되는 게 뭐 있다 그랬죠? 뾰족한 것도? 아까 있는데 또? 기울기 무한대로 가는 거. 그쵸? 기울기 무한대로 가는 게 있었다고 했었죠. 연속까지 미분 가능한지 아는 게, 그쵸? 오케이? 제발 머릿속에 두 개 다 넣어놓으세요. 99%가 이걸 얘기하고 1%가 두 개 다 이야기합니다. 1%가 되길 바랍니다. 1%가 뭐예요? 0.1%가 생각합니다. 알겠죠? 아까 미분 가능성을 뭘로 풀자 그랬죠? 도함수의 연속성으로 풀자고 했었죠. 미분법을 통해서 미분한 다음에 도함수 연속성으로 풀자고 했었는데 그걸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 이쪽이랑 이쪽 구간 정의된 함수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분법을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어떻게 하셔도 돼요. 미분법을 통해서 푸셔도 되고 미분의 정의로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디귿은 몫의 미분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때는 미분의 정의로 풀어봐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 시간씩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확인해 볼게요. y는 xfx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분법을 통해서 푸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한 게 여기를 미분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미분할 때 미분이 돼 안 돼? 미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분법을 통해서 도함수 연속성을 푸는 게 돼 안 돼? 안 되지. 아까처럼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였고 각각이 다함수라면 미분법을 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서 연속성을 따지면 되는데 지금은 각각이 따로 놀기 때문에 미분이 된다는 보장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리고 fx가 무언지도 아예 설명 안 해놨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장 확실한 미분의 정의로 풀면 되죠. 미분의 정의로 푸는 건 최후의 보루로 있는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었습니다만 이 케이스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미분의 정의대로 가겠습니다. 미분의 정의는 뭐예요? x가 0으로 갈 때 xfx가 있고요. 0을 넣으면 지워지죠. 그럼 x로 나누면서 x 빼기 0을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둘이 지워지죠. 그럼 x가 0으로 갈 때 fx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연속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녀석은 f0이라고 되는 겁니다. f0. 그리고 f0이 바로 뭐예요? 이 녀석의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을 미분한 다음에 x에 대해 0을 집어넣으면 f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미분의 정의대로 풀었더니 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한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니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y는 x제곱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x제곱 fx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역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x제곱이 붙으면 fx가 되고요. 얘는 x로 나눠주는 거니까 당연히 x fx가 돼서 심지어 이때는 x가 연속이지 않아도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좀 불연속이더라도 0으로 딱 붙여버릴 수만 있다면 그럼 얘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미분 계수가 뭐가 될 거라고? 0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둘 다 미분이 돼요. 마지막 디귿입니다. 1 더하기 x fx를 구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뭐 미분법도 모르고 개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미분의 정의대로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수학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정의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모르겠으면 정의로 회귀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고 x에다 0을 넣어보시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뺍니다. 그리고 밑에를 뭐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x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0 넣었더니 다 지워주면서 1이 나오길래 이 녀석 빼서 이 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정리하시면 x가 있고요. 1 더하기 x fx가 됩니다. 빼기 1 빼기 x fx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x가 점점점 0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지워지겠죠.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f 0을 향해 가겠죠. 연속이긴 하니까. 맞습니까? 그럼 얘도 뭐가 된다고? 미분이 가능한 거죠. 이런 값이 존재하니까. 맞아요? 미분의 정의대로 풀었습니다.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녀석은 도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연속성을 따지도록 하시고 그런 거 개뿔 없이 직자 하드코어하게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뭐로 푸신다고? 네. 그렇게 푸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x 같은 걸 계속 곱하잖아요. 저기 보시면 x를 곱하거나 x 제곱을 곱하거나 이렇게 곱하고 있잖아요. 0으로 가는 인수들을 하나씩 곱하면 함수가 전체적으로 더 부드러워지면서 더 미분이 더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을 보시면 x fx가 이미 미분이 가능했잖아요. 그럼 x 제곱 fx는 어떻게 될 거라고? 더 부드러울 테니까 당연히 미분이 되길 거라니 이러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걸 믿을 수는 없지만 그냥 그것만으로 이론으로 정리해서 풀 수는 없지만 x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는 x 제곱 fx도 아마 미분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점 도전 문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클래식하게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함수 방정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을 도입하면 학생들이 당연히 어렵게 느끼게 됩니다. 함수 방정식. 함수 방정식이 뭐예요? 거기 써있는 녀석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fx 더하기 y는 x랑 y에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돼요. 뭐에 넣어? 임의에 두실수니까. 임의에 두실수니까 항상 넣으면 이런 값이 나온대. 그치? 거기다 다시 뭐가 된대? x, y 제곱에다가 x 제곱 y 제곱이 된대. y가 된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 이런 f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걔에 대해서 뭐 1, 프라임 1이 2일 때 f 0을 구하든지 말든지 프라임 0을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해가세요? 이런 걸 집어넣는 클래식한 버전이 있습니다. 함수 방정식의 종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클래식한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푸는 해법을 정립해놔야 되겠죠? 자, 얘는 수능적이라고 보기가 힘든 게 정해진 해법대로 가면 무조건 풀리기 때문에 굳이 뭐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해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해법을 적어드릴 테니까 꼭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정석입니다. 생정석이에요. 생정석에서부터 음흉하게, 노련하게 바뀌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날라리로 대충 찍어버리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3단계로. 알겠죠? 일단 생 정석부터 알아놓으세요. 생 정석을 모르면 그 뒤에 건 전혀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생 정석. 일단 생 정석은 상수를 대입하는 겁니다. 상수. 아무 숫자나 상수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 그런 거 있잖아, 얘들아. 중학생이 중2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중2병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면 정말 중학생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뭐랄까, 위아래도 없고 개념도 없어. 그리고 무서운 것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 고등학생쯤만 돼도 대학 가야 되겠다 이런 압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있는데, 중학생이 되면 혈기는 있는데 생각은 또 없어요. 차라리 초딩이면 꼬셔 먹으면 또 금방 넘어가는데, 중학생은 묘하게 자기만의 그런 또 판단 기준이 있어가지고 틀린 판단 기준이 있어서 좀 무서운 게 있어. 알겠죠?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카이스트 가서 그거 해서 가방 메고 들어왔던 그 얘기 했잖아요. 수업을 듣는데 서강대학교 교수님이 함수방정식 푸는 거 알려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함수방정식 푸는 거 알려주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상수를 대입하고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상수를 대입할 때 어떤 상수를 대입하는지는 안 알려주시고 보고 적당한 상수를 넣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 중학생 수준에서 교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게 적당한 걸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노하우를 좀 쌓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쪽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2, 중3이니까 혈기가 넘쳐가지고 반똘인 거지, 반똘. 그래서 손 들고 적당한 상수를 넣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넣으면 그냥 결국 찌그란 말밖에 더 돼요? 그게 올바른 풀이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야.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교수님이 딱 보더니 차라리 한 고등학생 좀 그렇게 돼서 대학생이 그렇게 물어봤으면 자네는 말이 너무 뭐 이렇게 무례하네? 뭐 이렇게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대도 안 한 거야. 꼬맹이 새끼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택시에서 사기 먹고 눈길을 걷던 그 새끼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더니 나중에 희종이는 공부 더 많이 해서 훨씬 더 좋은 해법을 알아보도록 해라.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셨어요. 역시 교수님답죠. 어른답죠. 그래서 그때 뭐야, 나보고 알아내는 거야?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삐댔는데, 공부를 계속 해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중학생이어도 너무 어린 건 아니니까 머리 한 켠에 남아있잖아, 그 기억이. 그래서 여러분 함수방정식 수업할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서 되게 부끄러워요. 그 교수님께 되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 서강대 무슨 교수님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성함이. 하여튼 그랬습니다. 상수를 어떻게 대입하는 거냐면 진짜로 적당히 넣어보는 겁니다.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는 건데, 그 중에 적당한 걸 넣어보는 거예요. 적당한 것이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y다가만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fx랑 fx가 되면서 둘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지워지게 되죠. 알겠죠? 될 수 있는 대로 지워질 수 있게 넣으면 좀 더 편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곱이 있을 때는 y에다 1도 한번 넣어보고. 알겠죠? 보통 많은 문제집들에서 이렇게 상수를 넣을 때 x에도 0을 넣고 y도 0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두 문자 중에 한 문자에만 0을 넣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더 멋있다고. 수학 문제 풀 때 좀 멋있게 풀어야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멋있게 푸는 거냐면, 정보가 많이 있을 때 정보를 다 떼놓고 푸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를 띡 넣고 정보를 다 얻어내는, 그런 게 멋있는 거거든. 공감 안 돼? 정말이야. 최소한의 도구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멋있는 거야. 예를 들면 문제 주어진 조건이 쫙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걸로 쓰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자, 그래서 하나만 넣는 겁니다. 알겠죠? 공감 못해도 하나는 대로 하세요. 0에다가 0을 넣는 겁니다. y에다가 0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fx는 fx 더하기 f0이 나오게 되고, y에다 0을 넣으면 싹 다 지워지죠. 그럼 지워지면서 뭐가 나와요? 따라서 f0은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또 해보겠습니다. 상수 하나 넣었죠? 상수 하나 넣었으면, 하나 정도 넣었으면 됐으니까 넘어가세요. 변수를 대입하는 겁니다. 문자를 특별한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뭔가 활용을 해나가는 건데, 이때는 어떤 걸 활용하시면 좋냐면 F0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잘 배웠는데도 그렇게 대바라지게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확실히 교수님의 수업과 학원 강사의 수업은 다르다.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적당한 상수를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도 변수도 적당히 봐가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뭔가 불친절한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한테 수업하면 안 되죠.
학원에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똑같이 교수님처럼 여러분 적당한 숫자 넣으신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변수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 그 학생들이 이제 바로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죠. 불친절한 선생. 뭔가 애매하게 말을 한다.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와서 어떻게 제시해야 돼? 뭔가 요령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뭐라고 아까도 방금 대수인 대로 서로 지워질 수 있는 숫자 넣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변수를 대입할 때도 적당한 변수를 넣는 게 아니라 방금 구한 상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넣으면 좋습니다. 알겠지? 예를 들면 0을 구할 거면 y에다 뭘 넣어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y에다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는 거죠. 알겠죠?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가 지워지면서 f0이 만들어지는데 f0은 0이라고 했었고 fx에다가 f-x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기가 x제곱 여기도 x제곱이 되니까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x 3승 여기는 x 3승이니까 서로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아 fx하고 f-x하고 부호가 다르구만. 이게 무슨 함수란 얘기야? 여기서 기인하는 기함수란 얘기가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절대로 완벽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적당한 힌트를 얻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당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가끔 어떤 문제는 이 변수만 절묘하게 잘 대입을 하면 지네끼리 지워지면서 함수가 짜잔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최소한 수투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수투에서는 뭐야? 미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거지. 혹은 안 된다면 훨씬 더 어렵게 연속성을 위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거지. 함수 방정식을 내놓고 그냥 알아서 함수 방정식을 풀어라. 이거는 거의 수학경 시대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 수리 논술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수투 여러분이 수학 시험을 친다면 내신이 됐던 수능이 됐던 간에 미분으로 넘어갈 확률이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0.1%는 뭐야? 연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연속성은 나오는 진짜 개고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만나기 힘듭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상수 대입하고 변수 대입하고 나서 뭐라고 답을 내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대충 뭔지 알겠다. 0,0을 지나는 기함수 오케이 대충 그 정도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정타는 누가 날리는 거라고요? 미분이 날리는 겁니다. 미분. 알겠죠? 미분을 하는 겁니다. 미분은 어떻게 하냐? 사실 여기서 이런 거 가르칠 수도 있는데 잘 안 하고 싶어요. 저는요. 편미분 같은 거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미분. 그런데 지금 뭐 사실 뭐 이렇게 꼭 이거 푼다고 막 대박 편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편미분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미분 얘기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편미분 넣어서 그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정의대로 미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푼다는 얘기는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f'x를 구하는데 f'x의 정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에서 fx를 빼고 여기서 h 나눠주시면 미분의 정의가 되죠. 근데 fx 더하기 h가 여기 x 넣고 여기 h 넣고 여기 h 제곱 넣고 여기 h는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넣어보시면 fx 지워지고 여기 남는 게 뭐냐면 fh를 h 나눈 녀석. 그 다음에 h 나누면 hx가 되는데 h 0으로 가면 어차피 사라질 놈이고 h 지우고 나면 뒤에 뭐가 붙는다고? x제곱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다고? 이참수와 h분의 fh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f0이 0으로 간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정리하시면 뭐가 됩니까? x제곱 더하기 f'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아 그렇군요. f'x가 x제곱 더하기 f'0이군요. 이렇게요. 알겠죠? f'x가 x제곱 더하기 f'0이군요. 그럼 원래 함수는 뭐였겠어요? 당연히 3분의 1의 x 3승 쌤 적분해야 되는 겁니까? 에이, 그냥 이 정도 하자. 알겠지? 뭘 미분해 x제곱이 나오겠어? 3분의 x제곱 미분해야 되겠죠? x 3승을. 그쵸? 이렇게 돼야지 x제곱이 나올 거고 뒤에 뭐가 붙으면 돼? f'0에 x가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상수 c가 필요한데 상수 c는 없잖아. 0 넣으면 0이라면서.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f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써있어요? f'1이 2라고 써있으니까 f'1이 2니까 f'1 여기다 1 넣으면 뭐니까? 여기 2가 나오려면 여기 1이니까 여기 뭐야 돼? 여기가 당연히 1이어야 되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사실 fx는 구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물어보긴 여기까지만 물어봤으니까. 알겠죠? 이해갑니까?
이게 정석적인 풀이입니다. 편미분은 교과외를 써서 푸는 거고요. 교과외를 써서 푸는 거고요. 알려드려요? 편미분이 뭔지?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로만. fx 더하기 y가 fx가 있고 모르겠으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으면 하면 전혀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을까봐. 알겠지? 이런 녀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y는 상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y는 상수다. 우리는 y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다. y는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미분을 뭐라고 한다고? 편미분이라고 해요. 두 개의 변수로 만들어진 함수를 미분하는 한쪽 방향으로 미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고 하여튼 미분을 할게요. 편미분을 할게요. 편미분 하면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 더하기 y가 되죠.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돼서 그냥 내비 두시면 되고 이쪽 미분하면 뭐가 돼요? f 프라임 x가 되죠. fy는 뭐가 될까? 날라가요. y가 상수라고 생각했으니까. fy는 y에 대한 식일 거 아니야. 상수니까 날라가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알겠죠? 진짜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뭐야? 얘가 상수니까 뭐가 돼? y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이거 미분하면 2yx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f'1이 2래잖아요. f'1이 2래잖아요. f'0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1과 0 사이의 차이를 구할 거잖아요. 그럼 얼마큼 차이 나는 거예요? 딱 1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y에다 살짝 1을 넣습니다. y에다 1을 넣어요. 그럼 여기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여기도 뭐가 돼요? 1 지워지겠죠.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x에다 뭘 넣으면 f'0을 넣으면 여기다 0을 넣으면 이 지워지면서 f'1이랑 f'0이랑 얼마 차이 난다고? 1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f'1이랑 f'0이랑 1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걸 뭐라고 한다고? 편미분이라고 해요. 교과입니다.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죠? 특히 이런 거 미분할 줄 모를 수도 있어요. x 더하기 y는 합성함수 미분법이니까 모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꼭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교과 외로 그냥 제가 보라색을 쓰면 뭐라고요? 교육과정 바깥의 내용이라고요. 그냥 참고로 알려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생정석과 생교과 외를 알려드렸습니다. 편미분은 진짜 리얼 교과 외예요. 알겠죠? 대학교에서나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리얼 교과 외랑 생정석 알려드렸죠.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요령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어차피 얘네 둘이 뭐라고 얘들아? 힌트라고요. 힌트라고. 이게서 여기서 게임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방정식을 푸는 생정석은 1번, 2번, 3번을 거치는 거지. 그러나 1, 2번은 수학 2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뭐야? 그냥 다 힌트를 위한 그냥 밑작업에 불과해요. 핵심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령권 문제를 풀면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푸는 게 더 낫냐면 1번, 2번 잠깐 점프하고 3번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3번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쓰여지다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궁금한 거야. 이때서야 궁금한 거야. 뭐가? h가 0으로 갈 거니까 f0이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나? 이게 궁금하죠. 그럼 이걸 보고 이제서야 여기다가 0을 넣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거 넣는 게 괜찮아 보여서 한번 넣어보자 이런 식의 마인드라면 먼저 3번으로 가고 나니까 뭐가 필요해 지금? f0이 0이라는 증거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걸 보고 거꾸로 0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거 베타 f0이 0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안 넣고 그냥 f0이 0이겠거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상 3번을 먼저 하고 1, 2번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 쪽으로. 특히 그러다 보면 2번 더더욱 필요 없어지거든. 알겠죠? 3번을 하다가 필요하면 1번을 쓰고 안 필요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1번 넘어가 버리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풀 수 있긴 하죠. 정석적이진 않지만. 알겠죠? 일단 이게 약간의 요령이라면 요령이겠고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건 완전 날라리인데 개 날라리 풀인데 대충 이걸 보고 삼성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떠오르면 어떨까? 이거 좀 너무 개 날라리긴 한데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거. 만약 이렇게 써있었으면 어떻게 생각할래? 난 이게 보이던데 여러분도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 만족하는 fx 뭐 있겠어요? 당연히 이거 많이 보던 녀석이잖아. 3x제곱 y 3xy제곱. 이거 뭐 할 때 나온 녀석이야 보통? 세제곱할 때 나온 녀석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그럼 x3 x 더하기 y 3승이니까 x 3승 y 3승 되잖아. 그치? 때려 맞추는 거예요. 쌤 근데 여기 3 없는데요? 없어? 나도 3 나눠. 되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쌤 근데 이게 답이 아닌데요? 그치? 요거 없다 쳐요? 그럼 이건 뭘 만족해? 이걸 만족하는 애들은 뭐 있어요? 이거 만족하는 애들은 또 뭐 했냐면 fx가 kx면 됩니다. fx가 kx면 돼요. 1참수. 원점을 지난 1참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두 개 콤보로 때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이건 좀 칼춤 추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저렇게 어떻게 내가 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생정석 조금 더 현실적으로 3번 먼저 들어가다가 필요할 때마다 1번 갖다 쓰거나 말거나 하는 정도가 추천. 알겠죠? 근데 얘가 날라리다. 그러면 좀 천재과다. 이러면 저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생각해 볼 것. 그리고 저는 뭔가 현학적으로 개멋있고 싶어요. 그럼 편미분으로 풀어볼 것. y 상수라고 보고 x에 대한 미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우러진 문제가 만점 도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만 2 보시겠습니다. 두 다함수 f1x가 f2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f1은 0이고 f2도 0을 넣었던 0이에요. 둘 다 원점 지난다는 얘기죠. f1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x가 0으로 간대요. 오케이, 좋습니다. 0으로 간대요. 당연히 0으로 가야겠죠. 미분의 정의상. 그치? 자, 그럼 fix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기본기가 나오게 됩니다. fix가 있어요.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fi가 fi 0으로 가겠죠. fi 0으로 가겠죠. i가 1이든 2든 간에 fi 0으로 가겠죠.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거 0이잖아. 각각이 어차피 fi 0들은 다 0이잖아. 그럼 내 맘대로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되죠. 근데 왜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미분의 정의에 뭐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고정점 역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분하겠다 싶으면 무조건 집어넣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럼 나누기를 뭐로 나눠봐야 되겠니? 당연히 x로 나눠야 미분계수가 나오게 되겠죠. 네 맘대로 x로 나누냐? 괜찮아. 밑에도 있으니까 fix에서 fi 0을 대만 넣어놓고 얘도 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EKX는 뭐예요? EKX는 EK로 가고 더하기 K로 가더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더하기 K로 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F1X하고 F2X가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니? 다항함수라고 써있죠. 다항함수라고 써있는 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항함수가 그야말로 미분 가능한 함수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고 읽으시면 되고 어차피 미분이 가능할 거니까 얘네들은 존재할 거라고요. 존재하고 존재합니다. 극한값 수렴하고 극한값 수렴하고 얘는 상수고 상수니까 우리가 결국 얻은 결론은 뭐냐면 f'I의 0은 더하기 2K랑 f'I의 프라임 해서 0은 더하기 K 꼴이 성립하게 된다. 결국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뭐가 된다? 같은 녀석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어쩌고 저쩌다고요? 그 둘이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라고 했었는데 원점에서의 접선이 직교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F1의 프라임 0하고 F2의 프라임 0하고 둘이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사실이었었는데 이게 이 조건하고 어떤 관계를 맺냐면 조건 나를 바꿔보니까 얘가 자꾸 짜증나요. 1인지 2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라지 x로 치환합니다. 자꾸 똑같은 게 자꾸 나오니까
라지 x는 x 더하기 2k x 더하기 k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이걸 그대로 정리하시면 x제곱의 kx 빼기 x니까 맞죠? 빼기 2k는 뭐예요? 0 이렇게 나왔죠? 넘겨서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이때 라지 x에 들어갈 자리들이 각각 뭐라고? 한 놈은 얘예요. i가 1일 때니까. i가 2일 때 한 놈은 얘예요. 그럼 걔네들의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k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k는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했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얘를 결국 떠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말 시작할 때 고정점이 엄청 중요하다. 그걸 떠올리는 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3입니다. 자, fx는 1-x였다가요. 0보다 작은 쪽에서 1-x였다가요. 0과 1 살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가요. x가 1보다 클 때 3분의 2 x 이런 녀석이었습니다. 3분의 2에 x 3승 빼기 1입니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죠. 맞죠? 자, 1번 기억입니다. fx는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말씀드렸었죠.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가 있으면 미분 가능한지 어떻게 따진다고? 미분의 정의대로 따진다고? 아니에요. 각각 도함수를 구해서 연속성을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도함수를 구합니다. 얘를 미분해버려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 2x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2가 나온 거죠. 얘를 미분했더니 2x가 됐어요. 1을 집었더니 뭐가 돼? 2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 기울기 양쪽 다 2인 거지? 그럼 미분 가능한 거 맞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미분법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같은 제 확인하면 끝입니다.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는. 알겠죠?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처럼 막 복잡한 녀석만 미분법을 적용이 안 된다거나 구간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거나 그런 애들만 미분의 정의대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미분의 정의는 뭐야? 맨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는 거예요. 에지가 나면 두 번 함수 연속으로 풀다가 안 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fx의 절대값은 x 이퀄 0에서 미분 가능하다.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럼 미분이 안 되겠네요. 딱 보니까.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기울기는 0이었으니까 접어서 올라가도 기울기 여전히 0이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절대값 씌운다고 뭐 그때 달라질 거 없어요. 절대값 씌워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x에다 k를 곱했더니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k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k가 2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k를 곱하기 전에는 황당합니다. 아니 미분이 가능하던 자식은 뭐 연속으로 해야지 뭐 미분이 가능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불연속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불연속에서 미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뭘 곱해야 돼요? k에다 2가 되기 전에 x 1 하나만 곱하는 거야. x 1 하나만 곱했으면 어떻게 되겠니? x 빼기 x 제곱이 되고요. 여기 x 3승 빼기 x가 되겠죠. 이렇게 x 하나씩 곱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곱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둘이 연속하긴 했네 최소한. 왜? 아까 뭐가 된 거야? x라는 녀석이 붙어서 연속하게 만들어준 거죠.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뭘? 너무 차수가 역수로 가가지고 무한히 발산해버리면 곱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건 그런 케이스 아니죠. 적당히 한 놈 마이너스 1로 가고 한 놈은 플러스 1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0으로 곱하면 당연히 붙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연속성은 보장이 됐어요. 근데 미분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1 빼기 2x고 3x제곱 빼기 1이라서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서 어떻게 돼? 여전히 미분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죠. 미분해도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젠장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제곱을 곱하면 x 2승이 되고 x 3승이 되죠. x 4승이 되고
x의 2승이 됩니다. 연속성은 당연히 만들어졌고요. 그대로 미분해보시면 2x 빼기 3x 제곱이 되고 4x 3승 빼기 2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대 0이니까 미분이 되죠. 그래서 2를 넣었더니 최초로 미분이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그럼 이런 식으로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봐야 돼요? 짜증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한 방에 K가 최소값이 2인 걸 알 수는 없나요? 이렇게요. 그나마 여기 디귿 명제가 최소자연수 K가 2냐고 써있으니까 해봤자 2까지만 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해보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자체가 최소의 자연수 K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으면 그 답이 만약에 17이면 어쩌려고 그 너보고 앉아있습니까? 알겠죠?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x의 k승을 곱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x의 k승을 곱하시면 x의 k 플러스 1승이 되겠고요. x의 k 플러스 2승이 되겠고 x의 k 플러스 1승이 되겠죠. k승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k가 2 이상이기만 하면 일단 연속성은 보장이 되니까 미분 가능성만 따지면 되겠죠. 미분 가능성을 따져본 결과 k의 xk-1승 빼기 k 플러스 1의 xk승 과 k 플러스 2의 xk-1승 k 플러스 1승 빼기 k의 xk-1승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x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 얘만 있으면 되겠구나. 아, 얘만 있으면 되겠구나. 얘네들은 진작에 0으로 가버렸을 것이고 얘네들만 0으로 가면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얘가 뭐였으면 좋겠구나. 얘가 최소한 1 이상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x가 0으로 갈 때에도 같이 0으로 가겠구나. 왜냐면 여기 앞에 붙은 숫자는 마이너스 k고 여기 앞에 붙은 숫자는 k니까 서로 어때요? 서로 다르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k가 2 이상이 돼야지만 저값이 존재하면서 0으로 가서 사라지게 되겠죠. 0으로 갈 때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k가 2 이상일 때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불연속인 함수가 하나를 곱하니까 어떻게 됐고요? 연속이 됐고요. 불연속인 함수가 어떻게 됐다고? 여기서 연속이 됐고 여기서 만났을 때 연속이 됐고요. 그쵸? x 하나 곱하니까 x 하나 더 곱하니까 연속이기만 했던 녀석이 뭐가 됐다고? 이제 미분 가능하기까지 하고요. x를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함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더 편한 구조로 업그레이드 된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x에 2에서 미분 가능했다는 얘기는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면 항상 미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칸당 하나씩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정도까지 알아놓으셨으면 만점 도전 문제 3번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